어차피 이번 선거는 네. 어떻게 해도 이재명이 이기기 힘들어요. 국힘의 대선 전략이 떴습니다. 한덕수가 무소속 출마까지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떡수 관련 단독 보도를 쏟아내는 중앙일보는 오늘자 보도에서 한덕수 측 인사는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반 이재명을 기치로 단일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흥행은 물론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며 한 대행이 정말 대선에 나가려 한다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 미리 상처를 입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떡수는 지난 8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 질문을 받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곳은 없다는 취지로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네, 가관입니다. 한덕수가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한덕수 차출론의 진원지는 국민의힘 친윤계입니다. 물밑에서 일던 한덕수 차출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8일 한덕수를 만난 윤상현 의원이 출마를 권유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하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인과 거절이 오히려 더 한덕수 출마론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건 차후 친윤계가 패족이 될 것 같으니 떡수를 밀어 대선 후보만 만들 수 있다면 두창 아바타로 당무 우선권을 바탕으로 당권을 잡아보겠다는 것인데 그게 될까요? 국힘 내부 사항은 아무래도 이분의 분석처럼 될 것 같은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는 하나의 방법은 있어요. 1대1 구도를 만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1대1 구도가 안 돼 보이잖아요. 예. 1대1 구도가 되려면 이준석도 국민의힘이 들어와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불가능해 보이는데 일단 예. 1대1 구도를 만들어 놓고 예. 두 번째는 탄핵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을 시킨다든가 그동안 이 내란을 옹호했던 모습에 대해서 그런 인사들을 뭐 과감하게 사과를 시킨다든가 예. 그렇게 해야만 중도표를 얻거든요. 예. 그 방법 아니고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래서 개인의 욕심만 지금 생각하는가? 예. 그러니까 당장 대선이 끝나면은 당권, 또 당권이 끝나면은 지방선거.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의 각 지자체, 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나도 대선 나갈래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성 있어서 나오겠어요? 예. 그냥 다음 그 지방선거를 위해서 내 체급 올리고 몸값 올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눈에 불을 보도 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지금 정치를 하시는 예.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이. 예. 이준석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준석 의원은 대선에 나오겠죠. 예. 누가 뭐래도 나오겠는데 이번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예. 차차기 뭐 차차차기가 목표일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본인도 알 거예요. 예. 저렇게 밖에 나가 있어서 제3정당 만들어서 안 후보가 된다는 돼서는 걸.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예. 없다. 그럼 언젠가는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예.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후보를 단일화하리라고 보는데 그게 퍼센티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잘 나오면 네. 그러면 단독으로 간다. 네. 그러나 지지율이 자기 생각보다 조금 뭐 예를 들어 한 자릿수로 계속 네. 고차가 된다. 네. 그러면은 후보 단일화로 자기 몸을 좀 튕길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네. 어차피 차차차기를 네.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 단일화해서 국민의힘이 들어가면 네. 내가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건데 자기가 지지율이 잘 나와서 이게 다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예. 내가 흡수되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을 내가 흡수시킬 수 있다. 네. 이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죠. 국힘은 지금 누가 유력합니까? 나경원 어렵다고 보고요.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지역구가 TK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네. 저렇게 내란 그래서요? 탄핵 국면에 네. 그렇게 했던. 근데 서울을 지역구라고 저렇게 한 건 굉장히 판단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김문수, 예. 홍준표 다 마찬가지인데 극우표, 정강훈표, 아스팔트표 예.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 목소리만 크고 시끄러울 뿐이지 진짜로는 큰 표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과거 민주당에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출당하라 그러고 그래서 예. 민주당 당사 앞에서 나가라 그러고 거기 예. 국회의원들 모여서 한계한 사람도 예.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그 사람들이 목소리만 크지 굉장히 세력이 작았어요. 결국은 지난 대선 때 다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도 한 표고 조용히 있는 사람도 한 표인데 예. 지금 이 사람들 그걸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합 집산 합종 연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뭐 김문수는 나경원과 예. 이렇게 손잡을 수도 있는 예. 문제고. 그러니까 이 4명 안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예, 그렇게 그렇겠죠. 해야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유승민 씨나 예. 예. 안철수 같은 경우에 예. 4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룰이 어렵나요, 보시기에? 어렵죠. 50대 50이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한동훈까지 포함해서 예. 우리는 제3지대로 갑시다.
민주당에서 손 내밀면 올 수 있는 제3지대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또 합종연행 할 수도 있고 예. 아직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움직이는 생물이군요. 그럼요. 아직은 분명히.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여론조사 회사에서 예. 여론조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자체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나는 대선을 위해서 지자체장직 버리고 배수진 치겠다. 예.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다 그냥 직을 유지하면서 예.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다 예.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 합종연행 이합집산이 분명히 있을 아, 것이라고요. 룰 이 때문에. 룰을 만드는 예. 지도부들 자체가 한동훈, 홍준표 이런 사람 너무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룰을 안 만들었어요. 예. 이 자체가. 예. 그래 뚫고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그 4명에서 아웃될 수도 있다. 그렇죠. 아웃될 수 있죠. 어. 한동훈 대표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는 안철수, 유승민, 예. 민주당의 김부겸 이런 예. 사람들 다 만나서 제3의 캠프? 제3지대 만들겠습니다. 제3지대요. 예. 어차피 이번 선거는 예. 어떻게 해도 이재명이 이기기 힘들어요. 예. 국민의힘 타이틀 달아도. 아.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만일 대선을 거둔다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예. 그 아. 망가진 보수, 예. 극우와 손잡은 이 국민의힘 망가진 버리고. 보수를 버리고 우리가 건전보수에.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런 포석을 둬야죠. 건전보수의 지형을 그럼요.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 구구 쪽 말고 예. 중도 보수들 예. 또 정통 보수들은 찍고 싶어도 찍을 사람이 없잖아요. 예.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할 그룹이 없습니다. 예. 그 자리를 노려야 되는 거죠. 예. 정치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예. 한동훈 대표한테 전 대표한테 많은 충고를 해드렸는데 예. 단 하나도 실천하지 않더라고요. 예. 평생 검사만 해왔기 때문에 예. 정치랑은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한덕수 총리가 이 삼각 커넥션 예. 이것도 평생 그 사람도 공무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모험을 할 리가 없는데 모험을 했단 말이에요. 뭔가 뒤에서 그렇죠. 그거 아니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일 예. 인용이 안 돼 있을 거라면 그럼 뭐 하나의 희망을 걸고 그렇죠. 예. 근데 이미 끝난 마당에 예. 다 아무것도 얘기가 잘 안 됩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선 룰에 대해서 비명계가 반발을 심하게 합니다. 아마도 극우 세력들의 역선택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 이재명 전 대표 지지율이 90%에 육박하니 그런 것 같은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당원들의 심판을 받지 않고 불명확한 여론조사나 알 수 없는 국민선거인단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과 이를 용인하는 민주당 경선 선거제도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마치 200만 명이 넘는 민주당 권리 당원의 의견이 일반 국민과 다르고 보편적 상식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극자라고 생각하거나 그도 아니면 당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고자 하는 무기로 사용될 뿐 도대체 어떤 의미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일까요? 이번 대선이야 이재명 후보와 다른 후보 간의 격차가 커 괜찮을 수도 있지만 다음 경선에서는 얼마든지 당원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해당 부분 주말 안으로 속보가 나올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나베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